소리 나나요? 네. (33번입니다) 시작합니다. 33번. 줄눈의 종류 동그라미 1번 100m 초과 장스팬 임시 줄눈 딜레이 조인트 동그라미 2번 보와 바닥 사이에 설치하는 줄눈 슬라이딩 조인트 동그라미 3번 콘크리트와 조적벽체 사이는 슬립 조인트 동그라미 4번 시공 미리 계획한 줄눈이다 시공 줄눈 동그라미 5번 시공 불량입니다. 이어치기 일체화 안됩니다. 콜드 조인트 34번에 한중 콘크리트 동그라미 1번에 언제 4도씨 이하 동그라미 2번 공기 연행제 또는 AE제 동그라미 3번 단위 수량은 가능한 적게 사용한다. 시멘트는 가열하지 않는다. 35번 서중 콘크리트 하루 평균 몇 도씨 25도씨 동그라미 2번 초기 강도 발현이 크나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기 쉽다. 동그라미 3번 즉시 지연형 감수제를 넣자. 36번 고강도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일 경우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경량 골재는 27메가파스칼 이상. 동그라미 2번 강도를 많이 내어주기 위해서 댄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치는 작게. 동그라미 3번 고강도를 내어주기 위해서 공기 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더라. 동그라미 4번 틈이 없다 보니까 무슨 현상 불났을 때 폭렬. 동그라미 5번 즉 불에는 약하더라. 내화성이 감소. 37번 세장한 기둥 철근은 파괴하기 전에 좌굴이 발생. 38번 띠철근 중앙부보다는 단부에 촘촘하게 배치 좁게 배치. 39번 원형은 주근이 몇 개다? 6개. 40번 띠철근의 역할은 좌굴 방지, 전단력 부담, 피복 유지. 41번 주철근 표준 갈고리는 각도가 180도와 90도. 42번 압축 측에도 철근을 배치하면 복근보, 인장 측에만 하는 것은 당근보. 43번 철근 콘크리트 보일 단부의 팔자 형태의 전단력. 44번 변장비가 2 초과하면 한 방향 슬라브, 2 이하이면 두 방향 슬라브. 45번 무량판 구조 보가 없는 동그라미 1번에 동일 층고 반자가 높고 실내 이용률도 높다. 동그라미 2번 동일 반자일 때는 층고가 낮다. 동그라미 3번 바닥판이 두꺼워 고정하중이 증가. 동그라미 4번 즉 고정하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두와 지판을도 뚫림 전단 현상을 보강. 동그라미 5번 고정하중이 무겁습니다. 긴 스팬은 안 된다. 짧은 경우에 사용. 46번 옹벽 중력식 옹벽은 묵은식 옹벽이다. 동그라미 2번에 부축벽은 캔틀레버식 더하기 부축벽식을 설치. 동그라미 3번 미끄러지는 방지 시어 커넥터. 동그라미 4번 너무 길면 신축 이음. 동그라미 5번 수평 저항력에 대해서는 1.5배, 전도는 2배, 2.0배. 47번 비파괴 강도 시험 중 타격하는 거는 무슨 방법? 슈미터, 해머. 48번 중성화 시험 사용하는 용액은 동그라미 1번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동그라미 2번 이 용액은 원래 색깔이 뭐다? 홍색. 원래 액성도 알칼리성이고 원래 색깔이 홍색인데 동그라미 3번에 용액식 분무하게 되면은 중성에서는 무슨 색깔로? 무색으로 변하더라. 동그라미 4번 콘크리트 중성화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진행. 49번 슈미터 해머 방향에 따라서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보정 개수가 존재합니다. 50번에 수하열이 가장 작은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거 문제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119페이지 강구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철골 구조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큰 보와 작은 보의 접합은 단순 지지 클립 앵글 외부만 보강을 접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보가 뭐죠? 큰 보가 뭐였죠? 그쵸?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은 큰 보, 큰 보, 큰 보, 큰 보. 작은 보는 보와 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작은 보. 그래서 큰 보와 큰 보 사이를 연결하는 작은 보가 있는데 먼저 큰 보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여기 철근 구조, 철근이에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철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했을 때 철근의 형태는 H 형광을 봤을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겼더라. 여기에서 요거를 뭐라 했죠? 요것도 있었고 얘도 있었고 항상 이 숙제를 H 형광보에서 요게 뭐였더라? 공칭, 진폭. 요거는 뭐더라? 높이. 위에 여기 날개 부분 뭐더라? 플랜지. 중간에 복부 부분 외부. 플랜지를 보강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플랜지를 보강해 주는 것이 뭐더라? 커버 플레이트. 이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용어를 익숙해 주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할게요. 외부를 조금 더 보강해 줄래요? 그게 뭐더라? 스티프너.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 H 형광을 표시할 때 맨 처음에 무엇? 높이, 그 다음에 진폭, 그 다음에 뭡니까? 외부 두께를 먼저 표시하나요? 플랜지를 먼저 표시하나요? 플랜지. 외부 플랜지.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지는 않겠죠. 숫자로 만약에 H 형광보가 얼마다 하면은 만약에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맨 앞에 걸 읽어줘야 되고 외부의 두께가 얼마냐 하면은 세 번째 나와 있는 읽어줘야 되고 알겠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각각의 위치에 나타나 있을 때 높이 먼저 그 다음 높이, 진폭, 외부 다음 플랜지 두께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다시 119페이지로 와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얘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큰 보가 누워 있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보가 누워 있는데 나는 작은 보를 배치할 거예요. 즉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작은 보를 넣을 거야. 그래서 작은 보를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이 이해가 되네. 큰 보와 작은 보의 접합은 단순 지지가 경우가 많으므로 클립 앵글을 사용하여 어디만을 상호 접합한다? 외부만을. 즉 얘가 H 형광인데 어디를? 외부만을 접합하면 되겠죠, 얘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말은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철골 구조에서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을 접합을 잘해야 되겠죠. 즉 콘크리트는 굳어버리니까 접합에 대해서 많이 없는데 이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접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접합을 하느냐?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로 하냐면은 보력 볼트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용접을 할 때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리베스로 할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게 뭐지? 탑 이쪽에 이게 뭐지? 에펠탑. 걔는 리베스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볼트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철골 구조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고력 볼트라든지 용접 요 둘 중에 어느 걸 대부분 사용하는데 리벳이나 볼트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볼트 쓰는 거는 뭐 조립하는 자전거 같은 거 그런 데 들어가는 거지 요 두 개를 주로 사용하더라. 동그라미 2번 철골 부재 접합 방법은 볼트, 고장력, 용접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한다. 동그라미 3번 서로 이어줄 때는 당연히 응력이 적은 곳을 해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 부재 이음을 할 때 용접과 볼트는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병용할 경우는 용접 후에 볼트 조이는 것은 원칙이다. 4번의 별표 요거는 한 번씩 시험 지문에 잘 나오거든요. 접합 원래는 어떤 부재가 있으면 볼트만 이용하든지 용접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즉 병용하게 되면은 서로 그 접합부에서 힘을 받는 부분이 다르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썼을 때 가장 먼저 받는 게 용접, 그 다음에 고력 볼트와 리벳은 비슷하게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볼트가 응력을 부담하더라. 즉 병용하면 안 되는데 병용을 한다면 용접이 그 다음에 볼트가 고력 볼트가 리벳이 마지막으로 일반 볼트가 얘네들이 응력을 각각 부담한다. 근데 외외적으로 동그라미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만약에 용접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병용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 후에 왜 볼트를 조여야 될까요? 얘네들은 기본 철구조인데 어디서 가지고 콘크리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이 현장에 와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현장 작업입니다. 습식으로서 현장 작업인데 이런 철골 구조를 올릴 적에는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붙여서 옵니다. 붙여서 와서 세우고 해서 올려가는데 이 큰 기둥이라든지 큰 모 같은 건 작업을 해올 수 있지만 그림에 보는 것처럼 119페이지 사진 하나 나와 있죠. 사진이 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모 같은 거를 이 큰 모에다가 연결시킬 때 여기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매달려서 용접하기는 힘들어요. 할 수가 없겠죠. 위험하니까. 이 용접을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용접을 해요. 지상에서 용접을 해서 이만큼 끌고 올라가 가지고는 용접만 해놓으면은 또 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용접 부위에다가 볼트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고력 볼트 체결할 적에는 올라가서 요 위에 사는 것처럼 사진처럼 올라가 가지고는 허공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인 즉 볼트를 해서 용접 근데 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어디에서 하고 지상에서 하고 볼트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허공에 올라가 가지고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용접은 먼저 지상에서 하고 볼트 작업은 위에서 하더라. 접합부 병용할 때
얘네를 각각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용접이 가장 제일 많이 받고 따로 힘을 받는데 만약에 병력하게 되면은 용접이 가장 힘을 많이 받고 그 다음 고력 볼트가 받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처럼 반대로 하는 경우도 생겨. 그렇게 되면 고력 볼트를 선시공하고 용접을 하게 된다면 요렇게 하면은 요 순서로 받는데 요렇게 할 경우에는 각각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응력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 요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더라. 동그라미 5번 볼트를 조임 후 검사하는 방법은 토크관리법, 너트 회전법, 조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너트 회전법이 뭔지 볼게요. 일단 고력 볼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력 볼트의 구성이 일단 볼트가 있겠죠. 볼트에 너트도 있겠죠. 너트에 그리고 와셔각 하는 게 들어갑니다. 즉 볼트 하나에 너트 하나에 와셔가 2개가 깔리는데 즉 나는 요 철물과 요 철강을 2개를 볼트 체결할 거예요. 볼트 체결을 하면은 일단 구멍을 뚫어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뚫립니다. 뚫는데 맨 처음에 볼트 머리, 볼트 중간에 와셔를 하나 낀 겁니다. 와셔 그리고 볼트가 이렇게 박히겠죠. 요건 얘하고 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무엇을 와셔 하나 더 넣고 와셔 더 넣고 마지막에 무엇을 너트를 체결해 준다. 다시 이 부재와 이 부재를 연결할 거예요. 연결하면 볼트가 박혀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와셔가 각각 한 장씩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밑에 너트가 들어가고 우리가 조여주는 것은 요거 갖고 조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막 붙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와셔는 왜 넣어주느냐?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볼트 체결은 마찰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 마찰력 때문에 고력으로 딱 붙어 있게 되는 것인데 마찰력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와셔를 넣어주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힘을 많이 받기 위해서 2장을 넣어줍니다. 2장을 넣어주는데 얘를 이래 보지 않고 이걸 뒤집어서 봐볼게요. 이 부분을 위로 올릴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트 회전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 아랫부분을 뒤집어서 조금 확대를 하였습니다. 얘가 얘고 너트가 야고 와셔가 요래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트를 이렇게 조이잖아요. 처음에 조이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들고 다녀. 분필 같은 거, 허연 거 들고 다니면서 요렇게 일자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하고 볼트는 한 번만 조이는 게 아니고 1차 조임하고 본조임을 하거든요. 1차 조임 때 이렇게 하고 그럼 쫙 돌고 한 번 더 돕니다. 한 번 더 돌 때 일자 있는 것을 누구를 회전시킨다? 얘를 회전시키면 이 선하고 일자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두 번 조임했는 거구나. 일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얘를 다시 회전시켜서 이 일직선이 어긋나게 만들어주면서 2번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너트 회전법 뭐로 나오냐면 시험에는 볼트 회전법 이래 나와요. 쭉 글자 문장이 들어가 버리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볼트 회전법이 아니고 너트 회전법이라고 너트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직선 선을 그어놨다가 그 선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나 2번 조였구나. 일직선 그대로 있으면 한 번만 조였네. 한 번 더 조여야 되겠구나. 확인합니다. 4번 한번 풀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큰 보와 작은 보를 접합할 때 요거죠. 큰 보와 작은 보를 접합할 때는 어디에 연결한다? 외부에. 플랜지가 아니고 외부에 한다. 동그라미 1번 맞는 말. 동그라미 2번 접합할 때는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3번 응력이 작은 곳에. 동그라미 4번 용접과 볼트를 병용한답니다. 즉 어떻게 한다 했죠? 지상에서 용접 작업을 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볼트 체결한다 했죠. 지상에서 올라가서 용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접 먼저 하고 볼트를 하더라. 동그라미 4번이 틀렸습니다. 용접과 볼트를 병용할 때는 용접 뒤에 볼트를 체결한다. 동그라미 5번 맞는 말. 기사 너트 회전법이라는 것. 어렵진 않지만 용어에 속지 않도록 합시다. 120페이지 리벳. 리벳은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현장에서. 그냥 이런 용어 정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73, 기본 주제 73 보면은 용접이나 고장력 등의 사용을 대체한다.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74번 이제 용접으로 넘어갈게요. 용접. 용접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용접과 맞댐 용접과 모살 용접이 있더라. 맞댐 용접에서 난 이 부재와 이 부재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냥 하면 잘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좀 깎아주죠.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벌려주죠. 이 벌려주는 걸 뭐라 하더라? 영어로는 그루브, 우리말로는 개선한다라고 하죠. 개선을 해서 이 아랫부분을 뭐라 합니까? 가장 밑에 있는 간격이라서 루트 간격.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해서 얘를 이렇게 용접액을 채워 넣었어요. 채워 넣었다. 이 높이를 뭐라 한다? 목두께. 목두께가 아니고 평평하다고 했을 때 요 위에 올라온 부분 요거는 뭐라 하더라? 덧살. 모살 용접은 부재 두 개를 연결시키는데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시 또 잘라주고 해야 돼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모서리와 모서리를 연결해 준다. 모살 용접은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작업의 숙련도는 맞댐, 모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높이 올라가더라? 맞댐 용접이 작업의 숙련도가 야에 비하면 더 높더라.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모살 용접을 주로 이용하더라.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부재 끝 절단, 버리는 것을 뭐라 한다? 개선. 121페이지에 갈로 2번에 모살 용접. 동그라미 2번, 가공하기 쉽고 널리 사용된다. 121페이지에 용어 해설에 한 번씩 보기에 보면은 스캘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캘럽은 뭐냐면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용접선을 이렇게 해서 용접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재를 갖다 댈 것인데 얘는 평평하게 부재를 댔고 내가 부재를 이렇게 연결할 거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연결할 거거든. 용접선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용접선이 요래 있는데 나는 부재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요 만나는 부분 용접선이 요래 있는데 나는 이 부재를 세워서 지금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용접할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용접하기 만나니까 서로 파단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여기를 구멍을 딱 뚫어줘.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즉 용접선이 여기도 용접했고 여기도 용접했지만 여기는 구멍을 뚫었어. 요 모에 꼭 뭐같이 생겼다. 조개 껍질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캘럽이라고 합니다. 가리비란 뜻이에요. 스캘럽이 영어로는. 그 스클랩의 뭐 두 번째 라인에 보니까 구멍, 아 그렇구나, 용어 정도 아셔두면 되고요. 122페이지에 주제 76번 고장력 볼트. 그림에 보니까 볼트 보이죠? 사진엔 요렇지만 엄청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 보는 볼트보다는 엄청 커요. 너트 알죠? 와셔 납작그리한 거. 고장력 볼트 있고,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얘네들이 붙을 때는 뭐다? 기억, 마찰, 지압, 인장. 즉 접합하는 방법에는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과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힘이 작용합니다. 거의 마찰력이 가장 큰 힘으로 작용되는데,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에는 있는 것처럼 마찰 접합과 지압 접합.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세 번째 있는 거 인장 접합. 마찰력은 마찰요금을 사용하지만 지압력은 무엇을 한다? 마, 전, 지. 요게 힘 세 가지가 들어간다. 기억해 보니까 마찰 접합은 말 그대로 마찰력. 니은의 지압 접합은 지압력만 하면 틀린 거예요. 말은 지압력이지만 마전지, 마찰력, 전단력, 지압력 세 개가 들어가고, 디귿의 인장 접합은 마찰력에 관여하지 않는다. 12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상단에 마찰 접합, 볼트 조임 시공 방법, 아까 금매김, 너트 회전법 나왔죠? 요렇게 재어주는데 처음에 조이면서 다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서 한번 쫙 돌고 그 지역을, 그 다음 한 번 더 돌 때 이 선들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한 번밖에 안 조였구나, 더 돌려주고, 어긋나 있으면 아, 두 번 했구나, 그만하고. 기억, 니은. 모든 볼트는 여기 있었죠. 고력 볼트의 구성은 볼트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너트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와셔는 몇 개? 얘는 두 개. 이게 일반 구조적인 세트. 근데 한 개 더 있더라. 거기 보니까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라고 있다.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가 있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온도에 조금 민감한 그런 볼트이긴 한데, 얘는 어떻다? 볼트 하나, 너트도 하나. 약간 힘이 좀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와셔는 하나만 있어도 되더라. 니은의 모든 볼트는 너트 한 개씩 하지만 토크 전단형은 하나만, 너트 척이 하나만 와셔를 하더라. 리을의 볼트 끼움은 어떤 날? 같은 날 한 번에 다 하도록 합니다. 미음에 당연히 습할 땐 하면 안 되겠죠. 비읍, 별표. 볼트의 조임 충력, 아까 급매김을 왜 했냐면 설계 볼트 장력의 10% 증가, 즉 내가 100만큼 힘을 줘서 했다면 실질적으로 할 적에는 110만큼 힘을 해서 조여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얘가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나는 100의 힘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 100 힘을 얻으려 하면은 실질적으로 조여줄 때는 110을 조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계 볼트 장력의 10% 증가해야지만 내가 얻고 싶은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답니다. 동그라미 3번. 볼트 조임을 할 적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중앙에서 단부로. 우리 여기 할 때 앞에 있는 거 한번 기억 더듬어 볼까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다. 말뚝 박을 때. 볼트는 어디에서? 중앙에서 단부.
말뚝은 어떻게 밟더라? 기억나세요? 요거는 얘는 중앙에서 밖으로 나가지만 말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바깥에서, 즉 외부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말뚝을 이렇게 박아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중앙에서 담부로 나가지만 얘는 바깥에서 박아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거 너트 조여주는 거 기계 이름이 뭐죠? 임팩트 렌치. 용어 하나, 너트리 많이 소리를 많이 들어봐. 소리 엄청 큰 거 있죠? 막 빙 이렇게 돌려지는 거. 용접에 이 볼트 작업하면 소음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소음이 크더라. 124페이지에 중앙에서 담부로 나간다라는 예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에) 동그라미 1번 토크 전단형 고장력 너트 척에는 한 개만 와셔를. 동그라미 2번 볼트 작업은 그날 한 번에 다 하자. 2번이 틀렸죠. 3번 맞는 말, 4번 맞는 말, 5번 맞는 말입니다. 4번에 니은만 그 포인트 되는 것만, 나머지는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 중요하거나 자주 등장하는 것들만 찍어서 할게요. 동그라미 4번에 니은 상온에서 작업을 합니다. 디귿 토크 전단형 와셔가 어디에만? 너트 쪽에 한 개만 있더라. 리을 토크 전단형은 요거는 조금 더 단가가 비싸요. 왜?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매김할 때 다 꺼주고 다시 보면서 선이 바른지 안 바른지 보고 다시 이렇게 조여줬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토크 전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핀테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즉 이게 달려져 있으면 덜 조여는 거야. 여가 세게 한번 딱 다 조여주면 이게 딱 끊어지거든요. 테일 꼬리야, 꼬리. 요게 다 달려져 있어 갖고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는 거기 나와 있죠. 리을에 보면 리을에 마킹을 본조임 핀테일이 파단될 때까지 조임 시공을 한다.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 125페이지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125페이지에 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얘네들은 마찰력으로, 볼트 작업은 마찰력으로 인해서 강하게 접합이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때문에 마찰력을 많이 주기 위해서 숏 블라스트 또는 샌드 블라스트, 즉 블라스트 작업이 뭡니까? 표면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거칠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즉 표면을 거칠게 해서 마찰력을 증가시켜 준다. 125페이지에 하단에 갈로 3번 고장력 볼트의 특징 동그라미 1번에 철 강은 구조이다 보니까 강한 인장력 동그라미 2번에 너트하고 볼트가 만나서 마찰력. 뒷페이지 동그라미 6번 피로 강도가 높아 너트는 풀리지 않는다. 피로 강도가 높대요. 이거는 이 볼트에서 장점인 표현일까요? 단점인 표현일까요? 피로 강도가 높대.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좋은 말입니다. 피로 강도가 높다는 말은 즉 피로에 강하다. 즉 반복화 중에 견디는 힘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즉 피로 강도가 높다는 말은 반복 하중에 견디는 힘이 크기 때문에 너트가 안 풀린답니다. 상대적으로 용접은 파단이 좀 잘 나거든요.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피로 강도가 낮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접은 파단이 이런 말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피로 강도가 낮다,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파단은 부러진다. 예, 용접을 했는데 딱 깨져버리는 거.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에 동그라미 1번 고장력 볼트, 강도가 강한 볼트, 인장력망은 아니죠. 마찰력, 지압력, 인장력 다 있었죠. 2번에 스티퍼너, 외부 맞죠? 동그라미 3번 트러스 맞습니다. 4번에 맞고 5번도 맞습니다. 주제 77번에 갈로 1번의 장점. 다른 거는 1번에 맞는 말. 2번 모재에 결손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볼트 체결하게 되면은 구멍이 뚫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구멍이 뚫혀버리는데 용접 같은 경우에는 모재와 모재를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용접액이 그렇기 때문에 모재에 결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구멍을 뚫지 않는다는 말이죠. 동그라미 3번 사용 강제가 절약된다. 왜? 구멍을 뚫지 않으니까. 갈로 2번의 단점. 그러나 용접공들 일단 세죠. 즉 숙련도, 용접 후 취성 파괴가 즉 용접을 했지만 파단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취성 파괴가 우려된다. 3번, 4번 맞습니다. 용접 검사 방법이 어렵다. 그냥 봐서 우리 잘 모르죠. 그리고 검사 방법도 있는 대로 하려고 하면 전, 중, 후 3번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127페이지에) 78 용접 시공 일반 사항 쭉쭉쭉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뒷부분 잔류 응력이 어떻게 발생하도록 작게 발생. 동그라미 2번에 상식선에서 도중에 중지하지는 않도록. 동그라미 3번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4번 완전 용입이 용접 수동 용접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한다 라고 한다. 가우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가우징은 무슨 뜻이죠? 뭘 해준다는 말이지? 용접을 하다 보면 용접을 할 때 한 번에 선을 이렇게 쭉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쭉 잘 되진 않고 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핸드면이 매끈하지가 않아요.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좀 뭐 불순물이 생기거나 스펙터처럼 이 가루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을 없애는 작업. 즉 가스 가시 긁어내고 다시 그래야지 매끈. 안 그러면은 두들두들 한 면을 다시 위에 용접선을 얹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 약간의 미세한 크랙 같은 것도 발생되어 있고 공기도 들어가게 되고 이래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데서 파단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가스 가심이라고도 하는데 용접면을 매끈하게 해줄 때 해준다는 말이에요. 즉 굳이 표현한다면 가우징은 한번 불순물을 불어준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용접면을 매끈하게 해주려고 이런 것도 하더라. 동그라미 5번의 뒷페이지 용접하는 자세, 회전직은 뭡니까? 용접해야 될 대상물을 그 회전직 올려놓고 용접을 하는데 내가 위에서 보고 하면 될까요? 용접 다 떨어지죠.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아래 보기. 아래 보기가 안 되면 적어도 수평으로는 보고 하자.
동그라미 5번에 회전지그 올려놓고 아래 보기 수평 자세. 동그라미 6번에 아크 발생은 불길 튀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나도록?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용어의 피닝. 피닝은 뭐냐면 이 모재가 철판 덩어리가 열을 많이 용접하다 보니까 용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열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 응력을 밖으로 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잔류 응력 경감 두드려서. (128페이지) 3번 갈로 3번 피닝 코킹 동그라미 1번에 피닝 한다는 건 두드려가 수축 응력 제거라고 나왔죠. 즉 수축 응력 제거 피닝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용접했는 그 모재 위에는 두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는 지금 열을 많이 가했기 때문에 두드리게 되면 오히려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두드리란 말이에요. 주변을 피닝을 해준다. 동그라미 3번. 슬래그를 찌꺼기라 했죠. 이런 걸 없애주는 작업은 피닝에 포함시키지 않더라. 그거는 그거대로 작업을 하는 거고 두드려주는 작업은 두드려 작업하는 대로 따로 한다. 동그라미 4번. 용접부가 잘 되지 않아도 코킹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않는다. 갈로 4번. 너무 추운 겨울철이에요. 용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추워서 잘 안 돼. 그래서 예열을 합니다. 기억에. 그럼 예열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냐면 기억에 밀시트. 밀시트가 뭐냐? 품질 보증서 같은 거. 즉, 그 강제의 이름표야. 얘는 뭐가 얼마 들었고, 뭐가 얼마 들었고, 뭐가 얼마 들었는데 거기에 탄소 당량이 0.44 초과하면 예열을 해주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강제가 딱딱해요. 딱딱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용접은 잘 안 돼. 그래서 탄소 당량이 0.44% 이상이 초과가 되면 예열해주고 니은에 경도가 370을 초과할 때도 경도 딱딱한 정도죠. 이 정도 많이 딱딱한다. 그래서 예열할 수 있고 디귿에 0도씨 이하일 때도 할 수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동그라미 2번에 230도 이하로 한다. 그게 너무 높여도 안 된답니다. 너무 높이게 되면 강제의 성질을 잃어버리니까. 동그라미 3번 읽어보시고 뒷페이지 129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예열, 갈로 5번에 계열 온도에 동그라미 1번. 예열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용접할 그 부위에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이 변성이 됩니다. 주변부부터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죠. 양 사이드로 얼마 범위? 100mm 범위. 그게 갈로 6번이죠. 예열 방법 두 번째 줄에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30페이지 79번 읽어보시고요. 80번 이제 강제로 다 지어 올렸습니다. 도장을 하려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 강, 금속 이런 것처럼 금속으로 된 부분 도장한다 안 난다? 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은 도장하는데 의미가 없죠. 어차피 도장해도 다 벗겨지니까. 또는 라벨에 도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거가 야가 상태가 어떤 아이인지 강제가 얼마 정도의 강성이 있는지 다 이름을 적어놨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라벨에도 도장하지 않더라. 동그라미 3번 고장형 볼트 접합부의 마찰면은 공장 제작 전에 청소해야 되고 여기 밑줄 마찰면에 도장을 하지 않는다. 왜? 고장력 볼트가 고장력이라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마찰력 때문이라 했죠.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마찰력인데 거기에 도장, 페인트를 입혀버리면 마찰력이 상당히 미끈미끈해지니까 마찰력이 떨어집니다. 즉 거기는 하면 안 되더라. 81번 82 용접부 표면 처리에 동그라미 2번 용접부에다 무슨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 안에서는 모두 다 하면 안 됐고 거기가 뭔가 또 처리할 적에는 72시간을 방치한 후에 하고 싶은 걸 하라. 82번 철곳 현장 용접에 동그라미 3번에 예열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열할 적에는 100mm 너비로
나머지 읽어보시고 6번에 동그라미 6번. 풍속은 아크 용접, 실드 아크 용접에서는 110m/s, CO2 반자동 용접은 2m/s 넘어서는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용접할 때 주변에 바람이 부는데 이런 이상이 되면은 용접을 하면은 안 된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보기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눈에 익숙하게 익혀 두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실드 아크 용접이라고 나오는데 실드 아크 용접은 보통은 대기 상태에서 용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드 쳤어. 한마디로. 즉 어떨 때 대기를 차단해서 용접하는 작업을 여기서 실드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드 뭐 차단하는 거죠. 대기 없이 하는 것. 요거까지만 좀 쉽게요. 131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 별표. 앞에서 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뒤에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혼용 사용 경우에 원칙적으로 먼저 고장력 먼저 체결한 후에 용접하도록 한다. 쉬다 하겠습니다.